정부는 개방형 통상이라는 기조 아래 올해 10여 건의 무역 협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제 영토 확장이라는 의미는 분명하지만 실익을 확보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먼저 정부의 통상 정책 추진 상황을 조현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우리나라 제1의 교역 상대국인 중국. 정부는 올해 통상 정책의 우선순위를 중국과의 자유무역 협정 체결에 마쳤습니다. 양국은 지난달 협상에서 최대 쟁점인 농축산물 등 초민감 품목에 대한 양호 초안까지 주고받았습니다. 다음 달쯤 10차 협상에 나서 이견을 좁힐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우리의 최대 투자국인 베트남, 아세안 회원국 중 최대 교역국인 인도네시아를 포함해 한중일, 캐나다, 뉴질랜드, 영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등 현재 추진 중인 자유무역 협정은 총 7개, 지난 2004년에 중단된 일본, 2008년에 중단된 멕시코 등과도 협상 분위기가 조성되면 다시 시작한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4년 칠레를 시작으로 재작년 미국, 지난해 터키까지 모두 9건의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1년에 한 건씩 체결한 셈입니다. 여기에 발효만 남은 콜롬비아와 호주 등을 더하면 우리의 경제 영토는 전 세계로 더 넓어집니다. 최근엔 세계 최대 규모의 다자간 자유무역 협정인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참여 추진이 가장 뜨거운 이슈입니다. 태평양 연안의 12개 국가가 참여하는 이 협정은 참여 국가들의 국내 총생산이 전 세계 GDP의 40%를 차지할 만큼 규모가 큽니다. 정부는 기존 참여 국가들의 지지를 통해 연내 13번째 참여 국가가 되겠다는 방침입니다. 한국경제TV 조현석입니다. 중국과 캐나다 등 양자 간 자유무역 협정과 TPP 등 다자 간 무역 협정이 동시다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권영우 기자, 네. 올해 우리 통상 정치의 방향은 자유무역의 심화, 확대 이렇게 정리될 수 있습니까? 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10월이죠. 에이펙 정상회의를 통해 보호무역을 철폐하고 무역 자유화를 확대하자고 역설했습니다. 이처럼 박근혜 정부는 개방형 통상을 기본 원칙으로 내세우고 있는데요. 산업통상자원부가 통상 업무를 전담하면서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평가를 내리기에는 이른 시간이지만 기대 반, 우려 반이라는 의견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개방형 통상 기조 아래 10여 건에 이르는 무역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중국과 일본, 베트남 등 양자 간 자유무역 협정 8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 지난해 9월 FTA 1단계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품목수 기준으로 90%, 수입액 기준으로 85% 관세를 철폐한다는 조건입니다. 2012년 5월 한중 FTA 협상 개시를 선언한 이후에 1년 4개월이 걸렸습니다. 현재 2단계 협상이 진행 중인데요. 최종 타결까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가장 피해가 우려되는 농수산업계에서 크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농수산물인 초민감 품목은 2단계 협상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여러 국가와의 무역 협상이죠. 다자간 FTA 3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RCEP, 즉 영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과 걸프 협력 이사회와의 FTA, 그리고 TPP, 즉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등입니다. 아세안 플러스 6 FTA라고 불리는 RCEP은 한국과 중국, 일본과 아세안 10개국, 그리고 호주 등 16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경제 규모가 19조 9천억 원에 이릅니다. TPP에는 아태 지역 관세 철폐와 경제 통합을 목표로 하는 다자간 FTA로 미국과 호주, 일본 등 12개국 규모가 28조 달러에 달합니다. 이는 EU와 RCEP보다 10조 원이나 큰 규모인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말 뒤늦게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양자간 FTA를 모두 타결할 경우 TPP 가입이 애써 필요 없다는 분석에서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지난해 4월 TPP 참여를 선언한 이후 정부의 책임론으로 여론이 악화되면서 관심 표명에 나선 것입니다. RCEP은 중국 중심의 다자간 FTA인 반면 TPP는 미국과 일본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강대국들의 세계 무역시장 패권 경쟁 속에 눈치를 보다가 TPP 참여 작업이 늦은 셈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한중 FTA와 함께 가장 큰 핫 이슈로 떠오르는 것이 바로 TPP인데요. 원래 이번 주에 예비 양자 협의를 하기로 돼 있었습니까? 그런데 계획에 문제가 생겼다면서요? 예, 우리 정부는 지난달 미국 등 그 6개국과 예비 양자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12개국 가운데 이제 6개국이 남은 셈인데요. 이달 들어 캐나다와 협의를 마쳤고 이번 주 호주와 브루나이, 뉴질랜드 등과 그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문제는 일본과 베트남의 경우 아직 그 협의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달 안으로 예비 양자 협상을 마치려고 했던 정부 계획이 다소 틀어진 셈입니다. TPP를 주도하는 미국 내부에서도 악재가 나왔는데요. TPA라는 신속 협상권 문제입니다. 미 정부가 의회에 TPA 부활을 요청했지만 여당인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TPA가 없으면 국가 간 통상을 체결하고도 의회 반대로 무산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정부가 풀어야 할 숙제도 또 있습니다. 바로 통상 실무 인력 유출 문제인데요. 통상 전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 근무한 외교부 통상 인력이 복귀하면서 공백이 생긴 겁니다. 다음 달부터 내년까지 산업부 통상 인력 18명이 친정인 그 외교부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참고로 현재까지 파견 연장을 공식 신청한 인원은 그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양자 간 또는 다자 간 FTA를 위한 통상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통상 컨트롤 타워를 재정립하고 전문 인력을 키워야 하는 과제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우리 정부가 농산물 통상 경험이 많은 일본과 공조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FTA 타결이라는 보여주기식 성과보다는 국가 이익을 최우선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와 관련해 신인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통상 환경에 대해 우리나라가 가진 고민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무역협정을 통해 각 나라를 연결하는 핵심 축이 되겠다는 전략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와 통상 개방으로 예상되는 피해를 어떻게 최소화할 것이냐는 겁니다. 우선 현재 복잡한 통상 환경을 풀어내기 위해서는 한중 FTA의 진척을 더 빠르게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우리가 한미 FTA가 사실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돼서 타결이 됐는데 그 중간에는 바로 한-EU FTA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중 FTA가 만약에 타결이 되거나 타결 직전까지 갈 경우 미국을 비롯해서 TPP 협상 참여국들이 한국을 끌어들이는 게 자국에게 유리하다는 그런 계산이 나오도록 우리가 입장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초민간 품목 지정 이후 큰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중국과의 FTA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내는 것이 다른 통상 문제를 풀어내는 수순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통상 개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정부가 올해 1순위로 목표를 정해놓은 한중 FTA나 올해 상반기에 FTA 타결이 예상되는 캐나다, 뉴질랜드, 베트남은 모두 농축수산업에 강한 경쟁력이 있는 나라들입니다. 상대적으로 농축수산물의 경쟁력이 낮은 우리 산업계의 우려가 높아지는 대목입니다. 올해 환태평양 주변 국가들의 다자간 무역협정인 TPP에 우리가 참여하게 된다면 칠레, 아세안, 미국 등 이미 한국과 FTA를 체결한 다른 나라들도 TPP에 상응하는 수준의 개방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와 상황이 가장 비슷한 국가로 평가되는 일본은 쌀, 커피, 설탕 등 5대 민간 품목 예외를 전제로 TPP 참여를 선언했습니다. 또 일본은 중국과 진행하고 있는 무역협상에서 농산물 부분의 관세를 철폐하지 않는 이른바 양어 제외 품목을 더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일본과의 공조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협상력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일본이나 한국같이 이런 수입국들은 좀 더 점진적이고 좀 신축적이고 또 시장 개방에 있어서 농업의 민감성을 반영한 어떤 협상을 하고자 하는 프레임워크를 원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럴 때 그런 어떤 큰 틀의 세부 원칙을 만들 때 공조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산업부 내 통상 인력이 외교부로 돌아간 이후 어떻게 조직을 정비해 남은 협상에 대응할 것인가도 중요한 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신인규입니다.
네, 통상 전문가와 함께 FTA 효과를 짚어보고 우리 기업들이 활용 방안 살펴보겠습니다. 무역협회의 김영환 FTA 활용 지원 단장 나와 있습니다. 단장님, 현재 우리 기업들이 FTA를 잘 활용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활용도를 수치화한 어떤 지수 같은 게 있다면서 활용률이라는 게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FTA 활용률은 통상 무관세와 양어 제외 품목을 제외한 총 수출액 중 FTA를 활용한 수출액의 비율을 가지고 우리가 따지는데요. 발효 중인 9건의 FTA 평균 활용률을 보면 2013년 67%였습니다. 이 가운데 미국, EU 등 선진국은 7, 80%로 높고 아세안, 인도 같은 개발도상국은 3, 40%로 좀 낮습니다. 네. 가장 큰 원인은 이런 개발도상국들은 관세 행정이 좀 불투명한 것이 큰 요인입니다. 네, 우리 FTA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정부나 또 무역협회 같은 유관기관들이 지원해 주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지요. 좀 소개를 해 주신다면요. 네. 정부는 그 FTA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서 원산지 관리 시스템을 보급한다든지 아니면 개별 기업을 찾아가서 활용 컨설팅을 한다든지 또는 재직자들에 대한 교육을 시킨다든지 여러 가지 정책 수단을 통해서 활용률을 높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중소기업들은 뭐 관세나 원산지 관리 등에서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 부분에서 기업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까? 네, 정부가 하고 있는 일을 크게 몇 가지로 나눠 말씀드리면 먼저 그 FTA 무역 종합 지원 센터라는 곳을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 센터는 관계 부처, 지원기관, 민간 전문가들이 함께 합동으로 근무하면서 중소기업의 FTA 활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센터는 현재 무역협회에 설치되어 있는데 1380 콜센터라는 거를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전국에서 국번 없이 1380을 이렇게 전화번호를 누르게 되면 전문가와 함께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2013년 8,400건의 상담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센터는 16개 지역 FTA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 관세사 등 전문가 35명을 파견해서 지방에 있는 중소기업들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네. 네. 네, 지금 1380으로 전화를 하면 언제든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1380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네, 1380은 네. 간단한 전화번호를 저희가 찾았는데 키패드상에서 물음표식으로 돼 있어서 네. 기억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러 고른 번호입니다. 네,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활용성, 누르기 쉬운 네, 그런 번호를 그렇습니다. 찾은 거군요. 네. 우리 마지막 질문이 되겠는데요. FTA 성공을 위해서는 사실 무엇보다 기업들이 FTA를 잘 활용을 해야 합니다. 수출 기업들이 FTA 제도를 잘 활용하면 실제 얼마나 이득을 볼 수 있는지 좀 쉽게 설명을 해 주신다면요. 네, FTA를 활용하게 되면은 먼저 기본 세율하고 협정 세율 그 차이만큼 가격 경쟁력이 생기게 됩니다. 네. 가격 경쟁력이 생기게 되면은 물량을 늘릴 수 있는 어떤 중요한 경쟁력 요소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IT 제품처럼 관세가 없는 경우에도 화물 취급 수수료라는 그 수출 가격 0.34%가 추가로 면제되는 혜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호 인증이라든지 무역 원활화 그 협의라든지 이런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상대국과 교역을 늘려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우리 권영훈 기자, 우리 통상정책 방향을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 주십시오. 네, 박근혜 정부의 통상 전략은 그 수출 경제에 근간을 두고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 경제는 무역 1조 달러와 사상 최대 수출, 그리고 무역 수지 흑자 등 무역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했습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 입장에서는 FTA와 같은 시장 개방은 그 불가피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다만 강대국 논리에 휩쓸리지 않고 국가 이익은 늘리고 피해를 줄이는 통상 전략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네, 지금까지 통상정책 방향과 쟁점 또 FTA 활용 방안까지 얘기 나눠봤습니다. 무역협회 김영환 FTA 활용 지원 단장 또 권영훈 기자 얘기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